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동선입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고등학생으로서 그리고 해커로서 살아온 제 삶에 대해서 주어진 18분 동안, 지금 17분 남았는데 17분 동안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해킹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해킹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그런 부류 중 하나였습니다. 친구들과 PC방에 갔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게임 아이디를 키웠는데 이상하게 제 친구는 저보다 레벨도 높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완전 되게 엄청 부러웠죠.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럴 때 저는 제 친구의 아이디를 해킹해서 저 아이디를 지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또 한두 분 모여서 집단이 되면 그 중에 또 한두 명은 실행에 옮기죠. 네. 저는 그런 부류 중 하나였습니다. 막 검색을 해서 해킹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 찾아보고 또 뭐 나오는 중국산 뭐 해킹 툴들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나 둘 써가면서 그냥 이리저리 시도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하나가 뚫리더라고요. 그게 제 친구 아이디였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했는데 당연히 제 친구들은 정말 10대 우상인 해커라는 그 직업에 있어서 자기 친구가 있으니까 막 우상으로 추앙해주고 영웅으로 받들어주고 저는 그런 영웅 노림에 휩싸여서 정말 제가 진짜 완전 엄청난 해커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만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제 친구 아이디뿐만 아니라 공공 사이트들을 겁없이 건들게 됩니다. 먼저 시작은 제 초등학교 홈페이지였어요.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막 장난쳐놓고 중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난쳐놓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겁이 없어져가지고 막 대형 사이트들, 게임 사이트들, 포털 사이트들 이런 걸 건드리기에 이르죠.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정말 고도의 지식이 없었고 그냥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나오는 그런 툴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형 사이트들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사이트들의 보안 관리자분께서 보안에 대한 보안에 대한 그러한 의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가 저는 여러 대형 사이트들을 건들고 이런 걸 반복하다가 결국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결국 그런 데다가 장난을 치기에 이르릅니다. 엄청 대형 사이트의 맨 밑에 카피라이트 부분에 제 이름 석자 써놓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장 선생님의 이름을 제 이름으로 바꿔놓고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티나게 해뒀으니까 당연히 안 걸릴 리가 없겠죠. 결국 서울 서초경찰서의 사이버 수사팀에서 제가 외갓집에서 열심히 윷놀이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거기 계시는 포돌이 아저씨와 포순이 아줌마는 저를 데려가서 조사를 하게 됐죠. 그때 당시에 정말 저는 그때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부산에 계시던 아버지와 저와 서초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때 저는 만 14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진짜 어린 마음에 경찰서란 걸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딱 가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범죄자 마냥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받고 나니까 뭔가 정말 엄청난 나쁜 짓을 했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윤리적 해커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공공 사이트를 하나 해킹하는 게 쉬울까요? 아무나 대답해 보시죠. 네. 오히려 그런 공공 사이트라고 대답해 주신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일반인들의 컴퓨터가 훨씬 더 해킹하기 쉽습니다. 물론 사이트들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지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정말 쉽게 해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드리기 위해서 해킹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겨야 되는데 말이죠. 네. 일단 먼저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저기 앞에 있는 커피빈에서 여러분들하고 대화 중입니다. 저는 해커고 저기 계시는 김주원 매니저님께서는 네, 이주원 매니저님께서는 그냥 길 가던 행인입니다. 길 가던 행인이 그냥 커피숍에 들어가서 과제를 한다고 노트북을 켜서 공용 와이파이를 잡았는데 저도 해커인 제가 공용 와이파이를 잡아서 주원이 누나를 해킹할 것입니다. 저는 먼저 그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장악했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바이러스를 퍼뜨렸고 주원이 누나가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제가 그 네이버로 접속을 하는 그 신호를 가로채서 제가 악성 코드를 숨겨둔 페이지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원이 누나도 모르게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가 됐고 그게 실행이 돼서 지금 저 컴퓨터는 해킹당한 상태죠.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저는 저 컴퓨터를 해킹한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검정색 창이 제가 이 컴퓨터에 내릴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이고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저 컴퓨터에 있는 화면 스크린을 받아올 것입니다. 먼저 여기는 저 컴퓨터의 화면 스크린을 보죠. 네. 지금 여기 있는 게 저 컴퓨터의 스크린입니다. 여기 보시면 TEDx 카이스트라는 폴더가 있네요. 안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TEDx 카이스트에 왔는데 먼저 그림 파일이 4개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그림 파일을 켜보겠습니다. 네,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딴짓하고 계셨네요. 아니, TEDx 카이스트 폴더 안에 아이유 사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네. 엄청나게 리그 오브 레전드도 깔려있네요. 네. 보시다시피 저는 그냥 같은 공용 와이파이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와이파이만 연결을 했는데 이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장난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네. 여러분들 드라마 유령 보셨나요? 네. 소지섭 누님께서 내가 어떤 컴퓨터를 해킹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렇게 생긴 검정색에 그냥 하얀색 글씨 몇 번 쓰여진 그냥 이 창 하나 띄워놓고 한 10분 타이핑하면 갑자기 해킹이 되죠. 사실 이게 이렇지 않습니다. 저는 미리 해킹해뒀기에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사실은 어떤 대상을 해킹하려면 정말 전쟁터에서 어떤 병사를 저격하기 위해 진짜 엄청난 시간을 견디면서 매복해 있는 저격수처럼 끊임없이 장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하고 그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결국 취약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데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노출하는 전화번호, 메일 주소 이런 것들 이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를 파악하고 그 아이디가 가입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보면 비밀번호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대상으로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아이디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서 그냥 로그인하면 그냥 간단하게 해킹이 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이 간단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어떠한 컴퓨터든 그냥 단순히 백신 몇 개 깔고 방화벽 몇 개 설치하고 이런 걸로 그냥 단편적인 면만 보완을 해두면 어느 통로로든 자신이 원하는 구멍을 만들어내서 뚫을 수 있는 것이 해커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완벽히 안전한 보안, 완벽히 안전한 시스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저기 주원이 누나께서 아이유 그림을 몰래 저장해둔 걸 제가 빼서 보고 있듯이 이 그림을 제가 다운로드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이 그림만이 아니라 안에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사진, 셀카 이런 것들을 제가 만약에 다운로드 받아서 주민등록번호, 카드 정보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여러분들의 정보가 인터넷 어딘가에 떠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떠다니고 있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